우리는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타인의 이해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감정, 미묘한 의도, 깊은 진심을 누군가 있는 그대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받기 위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더 솔직하게 고백하며, 더 많은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이해받으려는 노력, 바로 그것이 우리가 관계에 투자하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해받으려 할수록 더 깊은 오해에 빠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나의 해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변명으로 들리고, 나의 솔직함은 자기 방어로 익히며, 나의 진심은 집착으로 왜곡됩니다. 왜 이해받으려는 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이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단절을 가져오는 오해의 근원이 되는 것일까요? 나는 나의 고통을 진심으로 설명했더니 상대방은 내가 자신의 감정을 강요한다고 오해했어. 나는 이해받으려 했는데 결국 오해받고 비난받았지. 더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말만 복잡해지고, 상대방은 내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 노력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지. 우리가 이해받으려 할수록 더 오해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언어는 사적인 진심을 투명하게 표상하는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규칙에 갇힌 언어 게임이며, 진심을 강조할수록 그 규칙의 차이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디트겐슈타인의 통찰과, 이 규칙 충돌의 간극을 우리의 심리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 투사와 확증 편향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언어의 의미는 사용에 있다고 보며, 우리가 소통하는 모든 행위는 언어 게임이라는 특정 규칙을 따르는 실천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해받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오해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언어 게임의 규칙과 상대방이 그 단어를 해석하는 언어 게임의 규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헌신과 희생이라는 규칙으로 사용할 때, 상대방이 이 단어를 소유와 구속이라는 규칙으로 해석하면, 나의 진심이 전달될수록 두 규칙의 차이만 극명하게 드러나 오해가 증폭됩니다. 여기에 심리학의 투사와 확증 편향은 이 규칙 충돌로 발생한 해석의 간극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은 나의 진심이 언어 게임의 규칙 차이로 인해 왜곡되는 순간, 그 빈 공간을 자신의 불안, 자신의 과거 경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예상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은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오해에 맞는 정보만을 나의 설명에서 골라내어 오해를 사실로 굳혀버립니다. 우리가 이해받으려 할수록 오해받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언어 게임 규칙의 충돌이 진심을 왜곡시키는 근원적 조건을 만들고, 그 왜곡의 간극을 심리학적 투사와 확증 편향이 가득 채워 오해를 사실로 확정짓기 때문이다. 진정한 이해는 진심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문법의 차이를 인정하고 투사와 확증 편향의 오류를 경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과 규칙 따르기 논의를 통해 진심을 담은 언어가 어떻게 규칙 충돌을 일으키는지, 그 철학적 구조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심리학의 투사와 확증 편향 개념을 결합하여 이 충돌의 간극이 어떻게 오해로 채워져 단절을 완성시키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오해의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상호 이해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언어를 하나의 공통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목적과 규칙을 가진 수많은 언어 게임의 집합체로 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경험, 환경, 가치관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규칙을 가진 자신만의 언어 게임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해받으려 할 때, 우리는 나의 진심은 사적인 언어로도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사적인 언어란 성립할 수 없으며, 모든 언어는 공적인 규칙을 따를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진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나의 언어 게임 규칙에 불과합니다. 이 그림은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 언어 게임이 어떻게 소통 실패를 낳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심을 강조하며 더 자세히 설명할수록 상대방에게는
나의 언어게임 규칙만이 더욱 강하게 노출됩니다. 상대방의 규칙이 나와 다를 경우 이 강한 노출은 규칙 간의 충돌을 극대화하여 오해를 증폭시킵니다. 이해받으려는 노력은 곧 나의 규칙을 강요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이해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이 따르는 규칙을 나도 따른다는 공통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오해는 이 규칙 따르기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의 고통을 나는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규칙을 가진 언어게임으로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고통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규칙으로 해석하면 상대방은 나의 진심을 스스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무책임으로 오해합니다. 오해는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단어를 해석하는 규칙의 불일치의 문제입니다. 진심을 담아 감정을 폭발시키며 설명할수록 우리는 나의 규칙만이 옳다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언어 게임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상대방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은 언어를 통한 완전한 진심의 투명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나의 내면은 나에게도 사적인 언어로 완전히 명료하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한 내면을 불완전한 언어 게임으로 표현하려 할 때 상대방이 완벽하게 이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적으로 언어의 본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때로는 이해받으려 애쓰는 대신 언어 게임의 충돌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이해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다른 규칙을 존중하는 비트겐슈타인적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심리학에서 투사는 우리가 이해받으려 할수록 오해받는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투사는 자신의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적 언어 게임의 충돌이 발생하여 해석의 간극이 생길 때 상대방은 그 간극을 자신의 무의식적인 불안으로 채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 비난받고 싶지 않은 불안을 가진 상대방은 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나를 비난하려는 의도로 투사하여 오해합니다. 우리가 오해받는 것은 나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심리적 필요에 따라 나의 진심을 도구화하여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은 나의 설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투사입니다. 이 그림은 내적 편향이 어떻게 외부 정보를 왜곡하여 오해를 낳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확증 편향은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오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만을 나의 설명에서 찾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오해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이기적이지 않은 진심을 설명하더라도 상대방은 나의 말에서 나의 이기심을 확증할 수 있는 단어만을 골라냅니다. 우리가 이해받으려 할수록 더 자세히 설명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확증할 정보의 양만 늘려주어 오해를 진실로 굳히는 재료를 제공합니다. 결국 이해받으려는 노력은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오해의 역설적인 원인이 됩니다. 투사와 확증 편향은 비트겐슈타인적 언어 게임의 충돌을 심화시켜 관계의 단절을 완성합니다. 언어 게임 충돌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투사와 확증 편향을 통해 오해를 사실로 확정짓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상대방은 나에게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나는 이에 상처받아 다시 더 깊은 오해를 유발하는 언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이해받으려 할수록 오해받는 단절의 과정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심리학의 이론은 우리가 이해받으려 할수록 오해받는 이유가 언어 게임 규칙의 충돌과 인간 심리의 투사적 오류라는 이중적인 장벽 때문임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진정한 이해는 진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적으로 상대방의 언어 게임 규칙을 존중하고 조율하며 심리학적으로 투사와 확증, 편향이라는 오해의 심리적 벽을 경계하고 해체하는 실천에 있습니다. 오해의 악순환을 끊고 상호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교훈은 언어의 규칙을 찾고 심리적 편향을 질문하는 실천을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오해받는다고 느낄 때 나의 진심에 대한 설명 대신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사용하는 규칙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규칙의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조율의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의 오해가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 상대방이 지금 나의 설명에 자신의 어떤 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상대방이 이미 가진 오해를 확증하려 나의 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오해의 원인이 나의 설명 부족이 아닌 상대방의 심리적 편향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해받으려 할수록 오해받았던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처럼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규칙이 충돌했기 때문이었으며 심리학의 통찰처럼 그 충돌의 간극이 투사와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오류로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나의 내면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 게임 규칙을 존중하고 나의 규칙을 조율하는 실천에서 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진심 강조를 멈추고 규칙 조율을 시도하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규칙의 차이를 명료하게 인지하고 심리학의 가르침처럼 심리적 편향의 장벽을 경계할 때 당신은 오해의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상호 이해의 평화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는 투명성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